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제타의 옵션과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폭스바겐 제타는 가솔린 모델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TSI 프리미엄 모델과 TSI 프레스티지 모델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같은 차량인데 옵션의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기본 등급이고 프레스티지가 그 위에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프레스티지가 훨씬 더 많겠죠. 가격은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프로모션을 제외해서 프리미엄이 2,950만원, 프레스티지가 3,28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프로모션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설명드린 두 모델은 옵션에만 차이가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1.4 터보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륜 구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4 가솔린 터보 엔진은 국내 브랜드에서는 볼 수가 없는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낮지만 굉장히 높은 출력과 토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50마력에 무려 25.5토크나 가지고 있고요. 연비는 17인치 이륜 기준으로 13.3km를 가지고 있네요. 엄청 좋은 수준의 연비는 아니지만 나름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을 살펴보면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의 차이점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에는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방향지시 등은 아쉽게도 전부 다 벌브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장 시트 옵션을 보면요, 메모리 시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거기다가 앞좌석 열선도 기본 모델에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넣어준 모습입니다. 대신에 뒷좌석 열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에는 빠져 있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타의 한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어링 휠 열선입니다. 핸들 열선이 기본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풍 시트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기본 모델에서는 통풍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핸들 열선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옵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본 모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앤 스톱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도 기본으로 넣어준 모습이죠. 파노라마 썬루프하고 선바이저 조명은 기본 모델에는 빠져 있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에 넣어준 모습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옵션인 반자율 주행 기능도 기본 모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콕핏은 프레스티지 모델 적용입니다. 아쉽게도 프리미엄은 FLCD 클러스터가 아니라 바늘 계기판을 넣어준 모습이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시스템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도 다 기본적으로 넣어준 모습이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기본 모델에는 아쉽게도 빠져있네요. 이거는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해야 들어가게 되고요. 레인 센서는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요, 기본 모델에도 내비게이션을 지원을 해주는데 8인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크기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C타입 USB도 넣어준 모습이네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핸드폰 무선 연결은 가능합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기본 모델도 옵션이 굉장히 준수하게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핸들 열선이나 후방 모니터 같은 옵션들은 요즘은 거의 필수 옵션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보다는 프레스티지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실내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면요, 실내 디자인은 그렇게 준수한 편은 아닙니다. 프레스티지를 선택을 했을 때 디지털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다른 부분 디자인이 조금 올드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가격 대비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유지비 계산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 모델은 프레스티지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 가격은 3,285만원이고 프로모션은 지금 현재 약 299만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적용했을 때 가격은 2,986만원으로 책정이 되고요. 이 프로모션 금액은 매월 달라지게 되고 금융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프로모션 가격이나 신차 장기 렌트,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폭스바겐 제타의 유지비를 살펴볼 텐데, 유지비 계산은 일시불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할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할부 이자가 추가되게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자동차 세금을 보면 자동차 세금 매우 저렴합니다. 1년차 자동차세가 25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감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세는 24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119만원이고요. 아반떼보다 저렴한 자동차 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보면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 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215만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취등록세는 등록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2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1년차 보험료가 108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보험료 역시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온라인 기준 계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여기에서 20% 정도가 더 비싸지니까 그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차량 연비를 살펴보면요, 연비는 17인치 이륜 기준으로 13.4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차량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52원입니다. 근래 계산한 휘발유 가격 중에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바탕으로 제타의 기름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운행 거리별로 계산을 했고요. 1년에 1만 주행 시 123만원, 1만 5천 주행 시 184만원, 2만 주행 시 246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 차량 가격을 포함을 했고요,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제타의 5년간의 운영 비용은 4,786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금액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어요. 이 가격을 만약에 60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납부하게 되는 돈은 약 79만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고요. 기타 소모품 비용이랑 할부 이자까지 계산을 한다면 적어도 85만원 정도의 지출 비용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총 158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나눠보면 한 달에 납부하게 되는 운영비는 26만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기타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달 운영비가 3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타의 유지비를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외제차기 때문에 차 크기 대비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가격이 높다는 건 국산차랑 비교를 했을 때 높다는 거고요, 외제차끼리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에는 아반떼보다 600에서 700만원 정도의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파워트레인 부분은 훨씬 더 앞서는 모습이죠. 특히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비 부분은 일반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에도 절대 비싼 값의 유지비는 아니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는 더 들어가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